어쨌든 치조골이 좋을수록 임플란트로 갈 확률이 높고 치조골이 안 좋을수록 브릿지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임플란트가 무서워요 하는 분들은 브릿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주변 치아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뼈가 안 좋아도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재건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브릿지,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우리 치아를 이제 수복하는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를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나은 경우도 있고 브릿지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나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더 적합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브릿지는 어떤 고착물을 말하는 걸까요? 전체를 이제 다듬어서 모자를 씌우듯이 씌우는 걸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치아가 하나 없을 때 보통은 양옆에 이제 건전한 치아를 크라운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어서 여러 개의 고철물을 이어서 붙이고 중간에 이게 뿌리가 없는 고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브릿지, 임플란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상실된 치아를 그대로 이제 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치아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장점이 되고, 다른 치아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치료지만 대신에 단점으로는 치료 기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만에 고철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6개월 아니면은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1년까지도 완전히 고철골이 완성되는 데까지 기간이 걸려서 치료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부분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조골이 건전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적합하지만 치조골이 매우 얇거나 골질이 불량하거나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에도 수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 고철물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치나 아니면 크라운, 브릿지 같은 수복물보다 임플란트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연치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에 관해서 브릿지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임플란트보다는 치료 기간이 짧거든요. 짧게는 우리가 잇몸이 아문 상태에서는 일주일 내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발치를 하자마자 브릿지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발치한 공간에 잇몸이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브릿지를 완성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소요되는 기간이 좀 짧다고 볼 수 있고, 브릿지는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주변의 치아를 이제 깎아서 브릿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이가 빠졌을 때 그 멀쩡한 치아 2개를 이제 깎아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주변 치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변의 치아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누워 있다거나 주변 치아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예 브릿지를 못 만드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주변 치아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철물 개수만큼의 뿌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합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내구성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릿지를 할 것이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은 치조골의 상태를 먼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치된 상황에서 그 치조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골질이 양호한 경우에는 무조건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뼈가 매우 얇거나 우리가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많이 함기화돼서 상악동 주변에 뼈가 많이 얇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브릿지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치조골이 좋을수록 임플란트로 갈 확률이 높고 치조골이 안 좋을수록 브릿지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려사항들로는 주변 치아의 상태, 기존에 우리가 브릿지를 했던 상황이라면 기존의 치아가 이미 다듬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브릿지를 교체할 때는 굳이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지 않아도 치아를 깎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브릿지로 더 다시 이행을 하는 편이고, 기존에 이제 치아들이 이미 다 고철물인 상태에서도 고철물을 교체해 가면서 브릿지를 하는 게 더 간편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 공간이 이제 제대로 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는 게 유리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브릿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합력의 세기, 교합력이 너무 세신 분들은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교합력이 약한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앞니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가 유리한 측면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 환자의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임플란트가 무서워요 하는 분들은 브릿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주변 치아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뼈가 안 좋아도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전신질환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너무 혈압이 높거나 뭐 이전에 뭐 심장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령이 너무 어린 경우, 우리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아직도 치조골이 성장하고 치아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복했을 때 나중에 치아달 공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앞니를 수복했을 때 앞니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성인에 한해서 임플란트를 수복을 하고, 학령기 아이들은 브릿지를 많이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니랑 어금니의 선택의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어금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씹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거의 대부분 심게 되고, 잇몸에 염증이 많아서 치조골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뼈 이식을 많이 해서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고요. 앞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앞니는 누가 봐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 브릿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 음식물을 씹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유리한 부분보다는 브릿지가 유리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치조골의 상태를 먼저 고려해서 치조골이 매우 얇거나 나중에 잇몸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하면은 브릿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브릿지와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린지 좀 나이가 있으신지, 그리고 부위가 앞니인지 어금니인지, 치조골이 좋은지, 그리고 주변의 치아들이 건강한지, 이런 거에 따라 되게 고려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려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할 때는 사실 많은 것들을 항상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방 사실 결정이 나는데, 본인이 이제 결정하게 되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만 계시고 본인이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